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지우샥에서 출시할 JF120R 에메랄드 CPU 쿨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쿨러의 모델 그리고 색상별 디자인 특성과 조립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쿨링 성능 벤치마크도 간단하게 진행해봤으니까요. 가볍게 사용할 공랭 쿨러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제품 만나보러 가시죠. 지우샥 JF120R 에메랄드는 만원 후반이면 구매가 가능한 120mm 싱글타워 CPU 쿨러로 총 6가지 파생 모델이 있는데 저는 ARGB를 제외하고 자동 RGB 모델과 넌 RGB 모델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패키지는 이처럼 견고한 완충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쿨링팬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되고요. 좌측이 오토 RGB가 적용된 블랙, 그리고 우측은 조명이 없는 깔끔한 화이트 모델의 상단 커버 모습입니다. 쿨링팬의 경우 색상만 다를 뿐 블레이드는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내부에 조명 유무만 차이가 있습니다. ARGB나 오토 RGB 모델은 이렇게 상단 커버를 둘러싸는 사각 모양의 RGB 조명이 추가된 게 특징이 되겠네요. 히트싱크는 좌우가 거의 똑같은 대칭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히트파이프는 총 4개가 적용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넓은 면을 봐도 대칭이네요. 방열핀 간 간격은 촘촘하다기보다는 다소 넓은 편에 속합니다. 상단 커버는 중심부는 알루미늄이며 그 테두리는 플라스틱 소재로 덮어 씌워져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토 RGB 모델은 상단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처럼 3핀 커넥터가 추가되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도 지우샥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세련된 느낌을 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꾸준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판매되는 쿨러들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옵션이기도 하고요. 방열핀은 히트파이프와 압입 방식으로 결합된 모습입니다. 보다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제조 방식을 택한 게 보이고요. 베이스는 큼직한 크기로 히트파이프가 노출되어서 CPU와 직접 맞닿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가성비 쿨러의 특징이 다 적용된 모습이죠. 쿨링팬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120mm 쿨링팬으로 특별해 보이는 건 없고요. 각 모서리의 진동 감소를 위한 약간의 패드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인 25mm 두께이고요. 측면도 직선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두어서 정말 심플한 느낌을 줍니다. 오토 RGB 모델의 팬은 사진처럼 상단 커버로의 전원 분배를 위해서 팬 케이블에 데이지 체인 커넥터가 추가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기타 구성품으로는 플랫폼별 장착을 위한 프레임들과 인텔 플랫폼용 백플레이트, 그리고 팬 클립이 있는데 인텔, AMD 모두 강력한 스프링 나사를 사용해서 장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외에는 최대 2번 정도 사용 가능한 용량의 서멀 컴파운드가 제공되는데요. 보관이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이 쿨러의 타겟층이 초보자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각 플랫폼별 장착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조립이 가능한 건 장점이지만 꼭 장갑은 끼고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AMD인데요. AMD용 프레임을 쿨러 본체와 나사를 사용해서 결합해주고 소켓에 맞게 볼트 위치를 조정해주면 AM4나 AM5는 메인보드의 기본 백플레이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쿨러를 잘 위치시킨 다음에 영상처럼 나사를 대각선 순서대로 조금씩 조여주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참 쉽죠? 특히 이 메인보드는 가성비가 좋은 M-ATX 규격이고요. 방열판이 적용된 메모리를 1번 슬롯에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고 있어서 쿨링팬을 나중에 장착하더라도 간섭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팬 연결 시 주의사항은 오토 RGB 모델의 경우 상단 커버의 조명을 위한 이 커넥터를 쿨링팬의 분기용 커넥터에 먼저 연결해준 다음 팬의 메인 커넥터를 보드와 연결하고 팬을 쿨러에 장착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텔 1700 소켓은 동봉된 백플레이트를 소켓에 따라서 잘 조정해주고 보드 뒤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 정렬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소켓에 맞게 스프링 나사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힘주어 지정된 위치에 배치합니다. 위치가 모두 잘 맞았다면 스프링 나사를 대각선 방향으로 오가면서 꼼꼼하게 조여주면 조립이 완료되죠. 이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아주 작은 크기의 ITX 메인보드라서 메모리와 간섭을 걱정했는데 화면처럼 방열판이 적용된 튜닝 메모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쿨링팬과 간섭이 없이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ITX 보드는 특히 CPU와 메모리 슬롯 간 간격이 좁은데도 간섭이 없어서 미니 컴퓨터 조립 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뉴얼도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 간섭 걱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슬롯 4개를 다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고요. 구동시켜보면 화이트 일반 모델은 이렇게 조명이 없이 반투명의 블레이드만 있고 깔끔한 느낌인데요.
블랙 오토 RGB 모델은 쿨링팬과 상단 커버 테두리에 적용된 조명 덕분에 화려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 RGB란 사용자가 색상이나 모드를 지정할 수 없는 자동 조명 효과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구형 메인보드나 저렴한 메인보드에서 ARGB를 지원하지 않는 가성비 시스템에 조명을 넣고 싶을 때 유용한 옵션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은 쿨러 본연의 임무죠. 쿨링 성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AM4 플랫폼에서 8코어 CPU의 클럭을 고정하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최신 기준으로 라이젠 7600급이나 i5 400 시리즈 정도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쿨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최신 보급형 AMD CPU들은 저발열, 저전력으로 인기몰이 중이고 인텔 CPU들도 드디어 차력 쇼를 끝내고 바이오스 수정을 통해서 온도와 전력 소모량을 대폭 낮춘 상황이라서 이 정도 성능이라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라이젠 R5급 그리고 인텔 i5 400 시리즈까지는 게이밍 용도로 쓸 땐 충분할 것으로 보이네요. 강력한 부하 조건에서의 온도인데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음을 그래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최대 RPM으로 구동 시 40dB 수준으로 측정되었고요. 이는 싱글타워 기준 무난한 소음 수치로 일반적인 웹서핑 같은 사용이나 게이밍 환경에서는 그 이하의 소음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우샥 JF120R 쿨러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ITX에서도 가능했던 호환성 좋은 디자인과 쉬운 조립 연결 방식으로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쿨러를 찾는 분들과 쉬운 쿨러 조립이 필요한 초보자분들, 그리고 라이젠은 7600 시리즈까지, 인텔은 i5 12100에서 14400 시리즈까지 게임 용도로 쓰신다면 적당히 쓸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별점 4개 줬습니다. 컴퓨터 조립이 처음인 분들과 중고나 대중성 있는 사양의 컴퓨터에 쿨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에 가볍게 조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색상과 조명 부분에서 모델이 다양해서 정말 다양한 플랫폼을 커버할 수 있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